정말 100% 마음에 들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새 학년을 맞이해서 내 마음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내 마음을 좀 잡아보자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마음을 잡는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2월달, 그리고 2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만 지나면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죠. 본격적으로 2023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이틀, 오늘 포함해서 한 3일 정도, 만 3일이 남지 않은 2022학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좀 마음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떠나보내야 되고, 또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학급에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이미 학급 환경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또 방역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들이 거의 끝나셨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 또는 저 같은 경우는 3일절 쉬는 날도 나와서 정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막판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교과전담 선생님들도 다르진 않겠죠.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내 학급은 없지만 내가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1년 동안의 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실 것이고, 이미 했던 교과전담을 다시 하는 분들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새롭게 교과전담을 맡게 되신 분들은 약간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새 학년을 준비하는 거는 중고등학교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업무와 그다음에 학년이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신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학년, 또 그 새로운 학년에 따른 교육 과정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2월달이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학교로 만약에 전출을 갔다, 또는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새롭게 달라진 지역교육청의 문화, 또 학교의 문화에 따라서 적응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좀 살짝 되셔서 이제 2월 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학교에 물론 적응해야 되고요, 학부모에게도 적응해야 되고, 또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공동체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또 3월달입니다. 3월에는 또 학부모 총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뭐 수업 공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장 큰 행사인 학부모 총회를 한번 겪고 나면, 또 수업 공개를 한번 겪고 나면 어느덧 이제 본인이 학교에 이제 구성원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내다 보면 또 한 학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제 한 이틀, 오늘 포함해서 만 3일이 안 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교감을 1년 충분히 채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3월이 되면 제가 이제 1년 동안 교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인데요. 아직은 며칠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 영상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좀 잡아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왜 이제 갑자기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물은 엎질러졌어. 이런 얘기를 하죠. 심리학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것을 고를까 저것을 고를까 망설일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옳은 결정이든 옳지 않은 결정이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것을 한번 딱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사라진다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같은 물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나하고 똑같이 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왜 저 사람은 저 가격에 샀을까? 하지만 내가 백화점에서 샀으니 백화점에서 뭔가 그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착각일 수 있는데, 뭐 포장이 더 잘 돼 있다든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든지 백화점이라고 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쇼핑을 했으니 시장에서 파는 물건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어도 이게 나한테는 더 이익이야 라고 인간은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 인류의 그 역사를 보거나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긴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합리화하는 기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인간은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부여하고 나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이제 지금쯤 업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우리 이제 이 학교 문화는 어떻고 우리 학년 분위기는 어떻고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세요. 내가 왜 이 학년을 간다고 했을까? 내가 왜 이 업무를 한다고 했지? 내가 왜 이 학년이나 업무가 왔을 때 좀 더 못한다고 따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내가 저 학교를 갈걸, 내 점수가 좀 더 높았는데 괜히 이 학교를 썼어. 다른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또는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지역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이 학년에 잘 왔구나, 내가 이 업무를 잘 선택했구나, 이 학교를 잘 왔어, 이 지역을 잘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이든지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면 거기에 따른 또 약간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가장 좋은 거 어떤 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나서 이거 누가 가져갔지?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자기 물건을 엉뚱한 것에 두어놓고 물건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걸 몰랐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항상 안경을 찾고 내 안경을 누가 채웠지? 또는 내 시계를 누가 채웠지? 내 펜을 누가 채웠지? 내 책을 어디다 갖다 놨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물건들을 제가 특정한 곳에 항상 두던 곳에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어가지고 그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학년을 선택하고 내가 업무를 선택하고 내가 이 지역 교육청 또 이 지역 또는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억지로 떠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감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모두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우리가 여기서 뭐 친목회를 하려고 왔다든지 여기서 사적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그렇게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갑지 않게 대할 때도 있고 약간 딱딱하게 대할 때도 있으나 그것이 교감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학교 구성원 중에 정말로 100% 학교 생활이 마음에 들고 100% 내 주변에 있는 동학년 선생님이나 교직원이나 또는 인근 학교나 이런 것들이 정말 100% 마음에 들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도 불만이 있으실 거고, 저도 물론 불만이 있고, 교무부장님이라든지 각종 부장님들, 그리고 학년부장님들, 그리고 심지어 학교를 지키시는 배움터 지킴이 분까지, 학교를 숙직하시는 분까지 모든 분들이 아마 100%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참을 것은 좀 참고, 그리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면서 그렇게 다들 살아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가지면 누군가는 좋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 것을 가진 것이고, 내가 올해 좋은 것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좀 길게 생각해보는 안목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22학년을 보내면서, 학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고, 나름 보람됐던 점도 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은 슬슬 추억의 상자 속에 좀 집어넣고, 그 중에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추리면서 2023년에는 그런 같은 실수라든지 같은 잘못,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잘했던 것은 다시 한번 또 새겨봐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 아니면 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학교의 1년이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소통의 부재라든지 아주 작은 오해로 인해서 서로 벽을 쌓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코로나도 이제 점점 잦아들고 있는 이때에 2023년도는 조금 더 2022학년도보다는 학생들 활동도 좀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조금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학급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새 학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단 내 마음을 좀 잡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돼야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갈 수 있고,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너무 아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좀 더 부각하면서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 마음을 좀 잡아가는 그런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 행복과 그리고 항상 건강 잊지 않는 그런 또 2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